잘키우자 TV에 오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학력고사 세대이거나 수능 도입 단계를 거치신 부모님들은 경험이 좀 오래된 것이라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생깁니다. 자기 자식의 공부를 시킬 만큼 시켰는데도 등급이나 점수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하는 과정이 문제이며 또한 점수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 치러온 대입 시험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비고사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학력고사, 그 다음에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를 실시할 목적은 대학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한다. 또 대학생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를 또 방지한다. 교육의 질서 수준을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사학의 무한정 정원에 그 입학생을 모집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또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그 학력이 되는 애들만 대학에 가라. 뒤로 들어가든 앞으로 들어가든 그런 목적에서 대학 그 예비고사를 치렀는데요. 그 대학 간의 질적 격차를 해소시켜서 일단 평준화를 한다. 이런 겉으로 표현을 나타내는 그 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1969년 12월에 처음 실시하였죠. 그때는 전국의 대학 정원의 1.5배, 즉 전국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다 모아서 20만 명이면 1.5배면 30만 명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은 예체능계나 교대, 전문대학을 가든 재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본고사만 있어서 이 예비고사를 치르기 전에는 본고사만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국영수 중에 두세 과목만 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전 과목을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 명문대 지망생이 이 예비고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비극적인 그 면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고사는 선택형 문항으로 그 필기고사를 치러지는데 고사 교과목은 고등학교 교과 중에서 그 고시위원회가 이렇게 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육 과목도 있었는데 그러면 체력 검사라고 우리 때 또 그 1000m 달리기라든가 왕복 달리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때 예비고사 합격은 그게 대학 합격의 바로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예비고사에서 합격 통과만 돼도 영광 이런 시절이었어요. 이어서 이제 생겨난 게 학력고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학력고사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라고 불리는 교육제도로서 1982년도인가 아마 그때 부터 이제 실시해가지고 수능이 치러지기 전인 1993학년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 학력고사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이었어요. 선택 지문이 4개. 사지선다형에 지식 암기형 문제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지선다형에다가 지식 암기형 문제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94학년도부터 그때가 아마 김영삼 정부 때인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변경이 되는데 명칭만 이렇게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그 내용, 그 애들이 봐야 될 그 시험 내용이 그 미국의 SAT 문제를 거의 모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춧돌이 되는 기초 능력, 언어력, 그다음에 수리력, 그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
이게 부족한 애들이 대학에 와가지고 잘 못 따라가니까 이걸 좀 개선해보자 하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간 연구 끝에 기초 사고력과 교과 내용을 접목한 유형인 교과 적성 검사, 뭐 SAT라든가 LET 등 이런 방식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적인 시험이 아니고 모방을 했어요. 이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처럼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성적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얼마만큼 사고력과 응용력을 발휘하느냐로 그 상위권의 진입을 그 당락이 결정되게 만드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을 얼마나, 교과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고력이 얼마큼 되는가 이 학생이, 그다음에 얼마나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드는 게 그 SAT 모방한 게 대학 능력 고사 수능이 되겠습니다. 즉 수능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교과 적성 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단순히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이게 자격고사와는 달리 다소 그 반대적인 개념이죠. 자격고사하고는. 그러니까 그 예비고사나 학력고사하고는 그 다소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기와 벼락치기는 이게 이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며 그런 시험이라서 학생들의 기초 지능과 평상시 학업 성실도를 평가하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학원 수업이나 과외로 수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수능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걸 도입한 건 그렇게 됐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자꾸 사교육비가 너무 든다고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미국의 SAT를 흉내낸 수학 능력 제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교육 방지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과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이고 정작 큰 점수로 이어지는 부분, 즉 문제 해결 능력은 본인 스스로 공부할 때 직접 읽고 보고 분석하고 사고할 때 그 수학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수학 능력을 테스트할 때 남한테 의존을 안 하고 공부한 학생이 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대학 교수 30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출제위원으로 투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교사 180명을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검토위원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수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검토위원이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대학 교수들이 수능 문제를 만들고 교사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과연 이만큼 풀 수 있겠느냐. 풀어보면서 혹시 뭐 문제가 잘못된 건 없지 않느냐. 너무 문제가 그 고난도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직접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보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전문가가 투입돼 가지고 뭐 국어 45문제, 수학 30문제, 영어 45문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요. 그 문제의 질은 타의 주종을 불허할 정도로 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절은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또 시험 후 뭐 오류, 탈자, 뭐 정답이 2개 뭐 이런 이 신청이 또 폭주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의 완벽한 출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수능 문제의 제작이 이 정도인데 고3들이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건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그 질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제가 수학 과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3 그 모의고사에서 항상 1등급을 받던 학생이 수능에서 2, 3등급으로 폭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모의고사 수학에서는 만점 아니면 또 뭐 한 개 틀리던 학생이 수능에서 여러 개를 틀려버려서 망했다. 그런 애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제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수능장에서 객관식 수학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정답이 15라고 되어 있을 때 수학 문제는 그 풀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학적 조건과 약속이 그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풀이를 하였을 경우 15라는 수치가 딱 나와서 그게 답인데요. 학생들이 풀이 과정에서 조건과 약속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그 푸는 경우들은 그것은 출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요 놈이 요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거다 하는 걸 출제자들이 알아요. 본인도 많이 겪어봤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풀이 방법으로 풀었을 경우 답이 13이 나오면은 다른 오류로 풀었을 경우 21이 나오고 또 다르게 풀었을 경우는 25도 나오고 또 30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수학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문제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수치만 싹 바꿔서 냈을 경우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조건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수치에 의해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선택하는 답이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1번은 21, 2번은 30, 3번은 15, 4번은 13, 5번은 25. 이렇게 5개가 그냥 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잘못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수능은. 그래서 잘못 푼 학생은 그 문제를 풀 땐 기분 좋게 잘 풀었지만은 오답인 30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거 답이라고 그때는 탁 찍을 때도 잘 풀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제는 오답인 걸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아주 쉽게 풀었다고 기분 좋게 수능장을 나와서 이제 채점을 해보고 이거 왜 이러지? 답이 15네 하고 한 번만 들여다보면은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나 이러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은 모의고사는 어떻게 만들까요? 15가 답이라면 1번 10, 2번 17, 3번 15, 4번 22, 5번 35 이런 식으로 답을 쳐놓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이 문제를 잘못 풀었을 경우 뭐 30이라든가 뭐처럼 21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잘못 풀었네? 그리고 다시 풀어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러니 학생이 이 문제를 잘못 풀었을 경우는 번호에 답이 없으니까 다시 풀어볼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오류를 눈치채고 정답을 찾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점수가 당연히 높다가도 수능에서는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죠? 저의 경우는 제가 하란 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항상 모의고사보다는 수능 점수가 월등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란 글자 그대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점수로 환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만들 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물론이고 국어는 범위가 따로 없고요.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의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이고, 자, 이 사고라고 하는 능력이 과외나 학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막말로 학원이나 과외로 IQ를 높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수능 고득점의 방법이 확실하게 나왔죠. 즉 교과 과정을 전부 익히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고민하여 교과 과정을 익히는 과정에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따로 진행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힘은 들지만은 시체말로 자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시도해 보려 노력을 하여도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아이 곁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라도 보내야 된다? 공부하는 것이 싫고 힘든데 학원 간다고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 다 힘든 말뿐 뭐 다른 쉬운 건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공개하여서 알려드리니 제가 시키는 대로 아이를 이끌어 주신다면은 아이의 성적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오더라도 처음에는 잘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시절 꼭 해야 되는 최적의 공부의 양과 그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중등 시절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수능 과목에 따른 과목별 최고의 공부 방법과 공부의 양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대로 아이에게 이행만 시켜주되 감독만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능의 속성과 공부하는 방법이 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